네,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시장에 얼어붙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지호 기자와 월가 분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뉴욕 증시는 좀 아쉬웠습니다. 간밤에 좀 크게 빠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이른바 레드 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빠지면서 예.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앞서 3거래일 연속 랠리를 보였던 것과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이날은 주요 지수 하락폭이 이렇게 좀 큰 상황이었는데요. 예.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은 여전히 박빙이죠. 특히 아직 주인이 가려지지 않은 조지아주는 50%를 넘는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예. 결선 투표를 좀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이나 돼서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원은 사실상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좀 승패를 가를 것으로 좀 보는 만큼 쭉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좀 확실하게 가져간 분위기였는데 월가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월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간추려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공화당이 양원을 다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선임 미국 정책 전략가 토민 마커스는 레드웨이브가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예상보다 덜한 레드웨이브는 증시 하락을 부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긴축에 무게를 두는 공화당이 양원을 다 장악한다면 물가 상승 압박이 상대적으로 줄고 이로 인한 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예. 이게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죠. 네. 일각에서는 최소한 공화당이 하원이라도 가져간 것을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어느 한 곳에서라도 다수당이 된다면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죠. 이게 시장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밀스 레이몬드 제임스 정책 애널리스트는 의회를 나눠 갖게 되면 벼랑 끝 전술을 쓸 가능성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CNN은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싸우느라 기업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행복해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의 하원만 이제 장악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냐 아니면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보냐 이런 시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시장 반응을 보면 아쉬워하는 상황인 게 좀 커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앞서 증시 프리즘에서도 CPI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예. 중간 선거 이후 월가의 시각은 과연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먼저 전문가의 분석을 듣고 오시죠. So today is just an unwind of yesterday's enthusiasm or expectation of a red wave. It just didn't happen. Tomorrow, we're all going to look at that CPI number. If it comes in at 8 or better, hold on to your hat because it means that the Fed is definitely going to continue on its pace. We're betting it's too hot for comfort and still too much inflation in the system. 네, 당장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주목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선거나 또 CPI 모두 연준의 긴축,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앞서 인터뷰에서 확인하셨지만 월가에서는 CPI 수치가 이번에 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예상보다 높은 물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물가와 견고한 일자리는 연준의 정책 금리를 심지어 더 높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BNP 파리바 역시도 CPI 수치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러니까 더 낮게 나올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동이 둔화할 때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준의 좀 과도한 리스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다시 이 물가 지표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CPI 발표 후에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알리안츠 IM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최대 적이라면서 근원 CPI가 높으면 증시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블룸버그 통신이나 다우존스는 전년 대비 7.9% 상승을 점치고 있는데 네. 이 앞자리가 7이나 8이냐에 따라서 좀 관건이 될 것으로 그렇겠네요. 보이는 상황인데요. JP모건은 10월 CPI 상승률이 7.9%일 확률을 40% 정도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S&P 500 전망이 1.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8.1에서 8.3% 상승할 가능성은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S&P 500이 2에서 3%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CPI 수치가 다우존스 조사보다 높으면 최종 금리가 6%로 갈 수 있다면서 장기 국채와 또 기술주까지 많은 투자 자산에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또 오늘 기술주 얘기를 하니까 나스닥이 오늘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시장 눌림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곤 했었죠. 이날 관련해서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경쟁사인 FTX를 인수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바이낸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FTX의 유동성을 제공하려는 희망을 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또 지원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전했습니다. FTX는 고객들이 자금 인출을 요구하는 뱅크런에 직면을 하면서 이 긴급 자금을 수혈해줄 곳을 찾았는데요.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4일간 4억 3천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이 인출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가 나스닥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준 건데 이게 어떤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FTX의 문제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에만 국한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기술주 등 나스닥에도 투자를 같이 하고 있고요. 예. 특히 블랙록이나 소프트뱅크 그룹 등 FTX에 투자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다른 자산들을 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에도 연쇄적인 충격을 부를 수 있겠죠. 나아가서는 연준의 긴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터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코리 클립스텐 스완 비트코인 CEO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극도로 불안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라더스 같은 사태가 또 한 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인데요. 예. 아직 끝나지 않은 중간 선거 FTX 사태의 공포감이 여전한 가운데 당장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 발표되는 10월 CPI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이지우 기자였습니다.